내가 다치고 내가 형사처벌 받으면서 상간녀한테 복수를 한다, 이거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다치고 상간녀는 괴로워야지, 그게 진짜 복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이제 성에 안 찬다, 상간녀 소송만 갖고는 내 분이 도저히 안 풀리겠다, 이런 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600건 이상의 상간소송 성공 사례를 쓴 10년차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역으로 상간녀한테 당하는 경우를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간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너무 화가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찾아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한두 명 상대해 본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찾아가고 싶다, 멱살을 잡고 싶다, 망신을 주고 싶다, 인터넷에 글을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현수막을 거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법원 인증 상간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권하지는 못해요, 변호사로서. 왜냐하면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사적으로 복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거죠.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등 되게 많아요. 왜 그럼 상간녀를 찾아가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상간녀가 거부를 하는데도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면은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주거에 침입하는 거잖아요. 퇴거불응죄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퇴거에 불응한다, 이것도 주거침입죄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꼭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제 위요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집 안으로까지는 안 들어가도 현관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주거침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직장에 만약에 찾아가요.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이 여자 상간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죄. 또 인터넷에 글을 쓰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간녀가 불륜을 한 게 맞는데 상간녀가 불륜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을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해요. 서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을 해도 그것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상간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간녀의 명예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상간녀한테 명예가 어딨냐, 이제 이러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명예가 있습니다. 네. 불륜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외부에 유포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전과자 될 수 있다, 이 점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찾아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감정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손을 잡아 끈다든지 이렇게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 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어느 정도 좀 큰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해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간녀를 찾아가서 복수를 할 때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협박죄, 공갈죄도 그 상간 사건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 같은 거예요. 협박죄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간녀한테 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한테 알리겠다, 너 망신시키겠다, 네 회사에다가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협박죄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갈죄는 뭐냐면 여기에서 플러스 돈이 연결되는 거예요. 너 바람 폈지? 너 나한테 5천만 원 안 주면은 내가 네 딸한테 얘기하겠다,
네 직장에다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돈을 받으면은 뭐 공갈죄가 되는 거고, 돈을 못 받아도 공갈 미수가 되는 거고요. 상간녀 찾아가서 복수할 때 뭐 역으로 이제 손해배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보면은 뭐 역 손해배상죄 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주거침입죄, 뭐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뭐 공갈죄 등 이제 이런 범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는 민사적으로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불륜의 피해자인 나한테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반소로 청구할 수도 있고 별개의 소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간녀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폈지. 그거 불법 행위니까 나한테 위자료 줘 이렇게 청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상간녀는 역으로 알겠다. 알겠는데 너는 나 때렸잖아. 너는 내 소문 퍼뜨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도 손해배상해라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렇게 상간자한테 이제 범죄 행위,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정 그 자체가 위자료 액수를 되게 많이 깎아 먹어요. 예.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또 위자료 액수 산정 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똑같은 이제 불륜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위자료가 좀 많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좀 복수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진짜 복수거든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복수 방법이 사실 딱 하나죠. 예. 상간녀 소송하는 겁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나는 안 다치고 상간녀는 소송 당해서 압박당하고 위자료도 물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걸로는 이제 성에 안 찬다. 상간녀 소송만 갖고는 내 분이 도저히 안 풀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상간녀가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상간녀의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불륜 사실을 제보하면서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외에 뭐 전문직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에 상간녀가 다닌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징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알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둘째, 상간녀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요.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여러 명한테 알려야 된다.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명한테만 알리더라도 이게 퍼져나갈 수가 있다라면은 공연성을 인정을 해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간녀의 친구나 그냥 상간녀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한테 한 명한테만 알렸어요. 그래도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상간녀가 다니는 직장의 그 징계 담당자한테 이 불륜 사실을 알렸다. 이게 과연 유포가 될까요? 유포가 될 수도 있죠. 네, 되면 좋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업무상으로 이제 이거를 취득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징계 담당 직원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상간녀의 이제 어머니한테 알렸어요. 이 사실을 근데 어머니가 자기 딸이 상간녀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까요? 친구들한테 얘기할까요?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은 합법적으로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그만큼 이제 상간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간녀에 대한 잘못된 복수 방법 그리고 올바른 복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복수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잘못된 복수 방법으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